안녕하세요, 라쿤입니다. 오늘은 아베에게 비판을 하는 일본 의원과 일본 공산당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카톡에서 아는 형님이 문자를 하나 보내줬어요. 사진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베를 향해서 정면 비판하고 있는 일본 의원이다라는 사진을 하나 보내준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참의원인데 당적이 공산당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공산당,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정식 명칭은 일본 공산당입니다. 그 일본 공산당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본 공산당은 좌석 수를 보면 중의원 465석 중에 12석 3%고요. 참의원 245석 중에 13석 5% 정도 하는 군소정당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이제 한국의 대한애국당 그런 이제 정당의 의원이 대통령을 한테 비판을 한 뭐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사실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일본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실 일본도 한국처럼 이렇게 진영이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좌파 우파가 다 있는데 정치에는 물론 좌파가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정치인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자주 방문을 해서 사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아베 내각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는 그 하토야마 전 총리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좌파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그런 색깔이 분명합니다. 요즘 신문 보면은 아베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아사히 신문 있잖아요. 그 아사히 신문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그런 쪽이고요. 다 상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우파를 지향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좀 다른 이야기도 있고, 뭐 요미우리 자이언트로 유명한 요미우리 신문이나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가 일본의 대표적인 이제 우익 언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본 공산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일본 공산당의 정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뭐 공산당의 뭐 연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뭐 그런 건 이제 위키피디아 찾아봐도 충분히 있으니까 제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받은 일본 공산당 그 정책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를 뭐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해요. 이 정책지의 주인공은 키라 요시코라고 하는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 그 참의원이에요. 되게 참하게 생기셨는데 지금 이미 벌써 2선 의원입니다. 그 82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40살 정도고 34살에 이제 동경의 참의원으로 자기 정치 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프로파일 있고 옆에 로스제네 그리고 취업 빙하기 세대를 이겨낼 로스제네 그 로스트 제네레이션 줄임말입니다.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핵심 정책 카테고리가 4개입니다. 하나 이제 블록 기업에 대한 제재, 그리고 이제 10% 증세에 대한 중지, 그리고 이제 학비와 장학금에 대해서 그런 정책들과 그리고 평화가 미래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또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블랙기업 대책이라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블랙기업이 원래는 조폭하고 연루되었던 그런 나쁜 기업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회사들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과로사를 줄이기 위해서 주 45시간 근무를 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1,500엔 이상으로 하겠다. 정책 자체가 익숙하죠. 지금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한 8,500엔에서 뭐 9,000엔 사이입니다. 8,700엔인가 그런데 이게 지역별 차등이 있어서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은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임금을 우리나라보다 적게 받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줍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최저임금이라는 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뭐 국가 경제 체력이나 뭐 이런 데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관련해서 이제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쿠하라, 그다음 파쿠하라 이렇게 있는데 사쿠하라는 섹슈얼 해러스먼트 줄임말입니다. 성희롱, 그리고 파쿠하라는 파워 해러스먼트, 그러니까 갑질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은 10% 증세 중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소비세가 8%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부가가치세죠. 이게 10%로 오른다는 겁니다. 10월 1일부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세 중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좌파 경제를 치면은 그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복지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좀 더 그 소득을 균등하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좀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소비세는 줄이되 그 대기업에 대한 그런 세금은 늘리자 이런 선별적 증세를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비와 장학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학비 영원으로 하는데 사실 바로 영원으로 하기 힘드니까 일단 학비를 낮추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학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장학금이 우리나라로 보면 좀 학자금 대출 같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 지금 학자금 대출이 한 7.5%뭐 그 정도 되나요? 근데 일본은 당연히 이제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더 낮을 텐데 뭐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기준금리가 뭐 마이너스 금리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좀 일본이 신경을 쓰면은 또 가능한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가 미래다라는 슬로건입니다. 이것도 뭐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원전 제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다른 클립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책에 좀 동참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모들의 자식들 체벌 금지라든지 그리고 헌법을 살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헌법에 그 성차별과 그다음에 이제 민족 차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헌법의 본래 취지대로 이런 부분의 차별을 철폐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일본에 살고 있는 뭐 제일교포 2세, 3세 그분들한테는 또 상당히 좋은 정책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을 막아가지고 지금의 평화헌법을 유지하자라는 그런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공산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배웠을 때 이제 사람을 생으로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 먹는다 뭐 그 정도로 이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제 공산당 정책을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요? 물론 최저임금 1,500엔이라든지 그 주당 근무 시간 45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쇼크를 줬었던 그런 버전의 좀 지난번 버전이라서 이런 게 정책으로 시행된다면 경제 충격은 클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은 원래 그 취지는 좋지만 그것이 실행될 때는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나라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 좌파들은 일본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좌파들은 한국의 좌파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그 지난 정권에 박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일본 좌파들은 나서 가지고 한국의 좌파들과 의견을 함께 했었어요. 박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했었고 아마 좌파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념적 동질감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평등, 공정한 사회, 뭐 정의로운 사회 이런 게 아마 그런 개념이겠죠. 물론 그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뭐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우린 인간들이니까요. 어쨌든 오늘 이런 일본 공산당에 대한 재료가 신선한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쿤이었습니다.